안녕하세요.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가이드북을 소개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직업 중에서 왜 환경미화원에 주목해야 할까요? 전국의 환경미화원은 약 3만 명, 매일 5천만 명이 버리는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 하루라도 일손을 멈춘다면 그 빈자리가 어떨지는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3,885건의 재해, 93명의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남 양산에서 한 청소미화원이 청소차 발판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청소차 발판 제거를 발표했지만 사고 후에도 현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청소차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로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고 있고 안정장치 없이 도로에서 작업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환경미화원은 건물, 거리,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입니다. 현재 약 4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균 연령은 59.7세로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월 평균 임금은 약 215만 원으로 위험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주간 또는 야간 교대 근무를 하며 주 6일 정도 근무합니다. 직무는 대표적으로 가로 청소와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수거 및 운반, 4가지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거리 청소와 생활 폐기물 수거 및 운반, 의료 폐기물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 폐기물을 재질별로 선별하기도 합니다. 또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작업과 하수, 폐수, 분뇨를 처리하며 공장, 대형 건물 내외부를 청소하는 업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깨끗한 환경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쾌적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어 안정성이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오랜 기간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쪼그리는 작업 자세로 인해 약 72.2%가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며 날카로운 물체에 다치거나 차량 매연 속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폐기능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일하는 직업 특성상 교통사고나 분진, 유해가스 노출, 낙상 같은 위험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업무 강도와 업무량까지 더해져 휴식 시간은 불규칙하고 쉴 공간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안정장비 현황은 어떨까요? 안정장구 물품 지급률은 90%가 넘지만 실제 착용률은 50% 내외입니다. 그 이유는 불편함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안전장비는 건설 현장 기준으로 만들어졌기에 환경미화원 업무 특성과 맞지 않습니다. 안전 헬멧이 무거워 시야 확보가 되지 않고 안전화는 관절에 무리를 주며 장갑은 음식물, 물이 스며들어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음으로는 유해 위험 요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주로 야외에서 장시간 반복 작업을 합니다. 추위엔 몸이 굳고 더위엔 탈수나 열사병 위험이 있습니다. 작업 중에는 장비 소음과 차량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청력 손상과 관절 부담이 생기며 이는 근골격계 질환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적 위험 요인입니다. 폐기물에는 분진, 중금속, 유해물질이 섞여 있어 피부나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혈액 오염 폐기물은 감염 위험을 높이고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나 차량 매연 또한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쓰레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학적 위험도 숨어 있습니다. 부패한 폐기물에서 떠다니는 미생물이나 수거 과정 중 접촉하는 배설물사체 등은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전염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사회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새벽 근무는 생체 리듬을 깨뜨리고 지속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낮은 사회적 인식과 제한된 업무 재량도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만성 스트레스나 소화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산업재해 현황 및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4년간 총 6,283건의 재해가 발생했고 이 중 234명이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매년 약 58명이 일터에서 생명을 잃은 셈입니다. 사고는 주로 청소차 같은 운반 차량, 도로지면, 쓰레기 용기 등에서 발생했으며 넘어짐, 떨어짐, 끼임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업무상 질병, 부딪힘, 끼임 사고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60세 이상 고령자, 근속 6개월 미만의 신규 미화원에게 사고 위험이 높았으며 주로 월요일 새벽과 오전 시간대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대부분 익숙한 작업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폐기물 수집차 아래에서 작업하던 중 지지장치 없이 올려둔 적재함이 떨어져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지게차로 들어올린 폐기물 아래에서 정리 작업을 하던 도중 폐기물이 무너져 내린 일도 있었고 수거 차량 내 적재함을 확인하던 순간 압착장치가 작동해 작업자가 끼어 숨진 사고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현장이지만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자도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작업 전 점검, 보호장비 착용, 그리고 정해진 절차의 준수가 필수입니다. 마주하는 위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간 근무에 따른 사고 위험도 큽니다. 정부는 주간 근무 전환을 시도했지만 출근 등교 시간대와 겹쳐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도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 뒤편 발판에 매달려 이동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별도의 탑승 공간을 마련한 한국형 청소차 도입을 발표했지만 도입은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이처럼 제도가 있어도 현장의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마련된 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환경미화원을 위한 별도의 법은 없지만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3가지 법령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정한 기본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후방 영상장치, 안전스위치, 멈춤바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간작업, 3인 1조 등의 작업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환경미화원만을 위한 독립적인 보호제도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과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지원 사업이 있을까요? 먼저 건강검진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호흡기와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진단비의 80%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의자, 조명 같은 비품 설치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국소 배기장치 설치와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도 제공합니다. 작업 환경을 개선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 차량 배기관 개선입니다. 후방 배출되던 매연을 위쪽으로 배출하도록 바꾸어 매연 노출이 줄고 건강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경량 안전모 도입입니다. 무거운 안전모 대신 가볍고 기능적인 장비로 교체해 특히 장시간 고개를 숙이는 가로 청소 작업자의 목 디스크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작은 변화들이 실제 안전과 건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작업자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 보호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입니다. 작업 시에는 공식 인증을 받은 안전모, 근무복, 안전화, 작업장갑, 보안경, 마스크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여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도구 선택도 중요합니다. 손목이 꺾이지 않는 곡선형 손잡이, 바퀴 달린 청소도구, 자세를 숙이지 않도록 돕는 보조기구는 불필요한 힘을 줄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폐가구나 대형 폐기물을 옮길 땐 반드시 3인 1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 무게의 물체를 반복적으로 들어올려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작업 전후에는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며 특히 허리와 어깨 중심의 스트레칭은 근육 긴장을 줄이고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작업 중에는 30분에서 40분마다 한 잔씩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입니다. 견과류, 바나나, 삶은 계란 등의 간식을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을 예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소음, 유기용제, 중금속,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차량 안전관리 기준입니다. 폐기물 상차 작업은 운전자 외 작업자 2인이 함께 진행해 부상을 예방합니다. 청소 차량에는 안전장치 설치가 필수이며 운행 시에도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차량 뒤편 발판에 매달려 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재활용품 운반 차량은 적재함 덮개를 덮은 채 운행하며 저상 소형 차량 도입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작업장 안전수칙을 알아봅시다. 넘어짐 방지를 위해서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바닥의 물기나 이물질은 수시로 제거하며 물청소나 왁스 작업 시에는 넘어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떨어짐 방지를 위해서는 높은 곳은 긴 도구로 청소하고 사다리 사용 시에는 2인 1조 또는 작업 발판을 사용합니다. 계단과 경사면은 아래에서 위로 작업합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 청소 시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반사판이나 반사띠로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게 합니다. 날씨에 따른 안전관리도 필요합니다. 기상 악화 시에는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안전수칙 가이드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환경미화원은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과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 위생약품,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됩니다. 정기 예방접종은 작업자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안전수칙입니다. 작업 전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사업장과 차량 안에는 손 소독제와 소독약을 비치해야 합니다.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쓰레기 수거 전 내용물을 먼저 확인합니다. 작업 중에는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집게 등 보조도구를 사용해 천천히 작업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예방이 최선의 안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소용 화학물질은 사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작업 시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환기는 필수이며 산성과 알칼리성 세제를 혼합하면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금지합니다. 사용 후에는 용기를 밀봉하고 피부에 묻으면 즉시 흐르는 물로 씻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합니다. 화학물질도 올바르게 사용하면 안전하고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자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매일 거리에서 일하는 필수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작업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전히 산업재해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은 물론 현장에서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은 관리자, 동료, 그리고 사회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이 가이드북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또한 가이드북 제작이라는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